사람들은 인생이 다시 주어지기를 원하죠. 특히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이 노년에 이르면 지난날의 향수와 회환으로 한 번 더 살아봤으면 하는 소원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관을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삶의 마지막을 체험해 본다면 죽음을 생생하게 느끼고 남은 삶을 사는 태도가 바뀔 수 있을까요? 자신이 들어갈 관을 직접 짜서 그 속에 들어가 보는 경험은 매우 충격적일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키위관을 제작하는 클럽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그 동아리에서는 시니어들이 죽음을 잘 맞을 수 있도록 대면하고 여생을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자신의 관을 직접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클럽 회원들은 삶을 축하하고 독특한 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맞춤형 관을 만들고 장식한다고 합니다. 죽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두려워하기보다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 클럽에서 추구하는 관 만드는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관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히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의 금기를 깨는 것을 넘어서서요. 노년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회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솔직한 대화, 가족들을 돌아보게 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연대의식은 죽음에 대한 더 건강한 접근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런 연대의식을 가질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삶이 끝난다면 외롭거나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것으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관을 제작하는 것과 같은 아날로그 방식처럼 디지털 세계에서도 미리 죽음을 경험해 보게 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즉, 가상현실, Virtual Reality라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Second Chance라는 것은요, 가상현실이 주는 현장감과 몰입감을 적용해서 죽음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그 대화형 경험을 제공하는 컨텐츠입니다. 알려진 컨텐츠의 내용으로는 VR 콘텐츠 장치를 통하여서 사후에 만나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데, 이를 체험해 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운 사건으로 보지 않고요, 더 잘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죽음을 미리 체험하는 것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임사 경험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떠난다고 합니다. 한 연구진이 개발한 가상현실 컨텐츠는 각 참가자가 가상의 몸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의 공간인 경치 좋은 섬에서 어린 시절부터 출발하는 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실에서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가자들은 2명의 동료와 함께 섬을 탐험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도록 설계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2명의 동료가 섬에서 죽게 되고 마지막에는 자신도 죽게 되는 것을 목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같은 가상의 상황을 체험하고 난 뒤에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물질적인 삶의 태도가 변화됐고요. 타인과 글로벌 이슈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VR의 사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말기 환자나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한 자선 호스피스 기관에서는 베네치아의 곤돌라를 타는 컨텐츠나 야생마를 타고 아이슬란드를 질주의 자바해 건너는 것, 또 스카이다이빙의 체험 등을 침대에 누운 VR을 이용해서 경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목적은요, 잠시라도 신체의 고통을 잊게 하고 죽음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VR이 가진 신체의 한계를 벗어나는 느낌의 그 죽음에 이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기적인 통증 대신에 아름다운 풍경을 포기해 해줘서요, 통증을 잊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관을 제작해보거나 VR을 통해서 임사 경험이나 사후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보는 것은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만 가지고도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발전하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인생에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하고 회피하기보다는 직면하도록 돕는 것이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VR의 기술의 진전에 따라서는 현실과 비현실이 완전히 희미해지는 상황을 임종시에 제공하는 그런 좋은 죽음을 위한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내세에서는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디지털 내세의 디지털 영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사람들이 온라인 상호작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가상세계에서 활동함에 따라서 이런 환경에 자신도 모르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양은 사실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페이스북에 자신의 일상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여 올리는 사진 혹은 동영상,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는 열쇠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방대한 온라인 기록을 남기는 그런 그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상으로 이러한 기록들을 남기는 그런 최초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남기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사후 세상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디지털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추모 공간을 마련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내가 죽기 얼마 전에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는 아내의 부탁에 따라서 관련된 사진과 글을 엄선하여 그녀의 삶을 기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 죽은 사람의 모든 물품을 없애버림으로써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전통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죠? 비석이나 장례 기념물도 아닌 웹사이트를 통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은 어찌 보면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없이 온라인을 사용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록되는 자신에 대한 정보는요, 관계, 관심사, 신념 등과 같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특성과 선택의 총합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사용자의 생사와 상관없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이 죽더라도 자기 자신이 온라인 상에 기록한 그대로 존재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가진 개인을 한스 피터 브론드모는 디지털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정보 저장 공간의 값이 저렴해지고 데이터의 간편한 복사 기능 덕분에 개인의 디지털 영혼은 진정으로 불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온라인에서 가볍게 또는 의도적으로 달았던 즉석 댓글이나 카메라폰 스냅 사진 올리기 또는 재미로 올렸던 당황스러운 모습들이 죽은 후에도 보여지도록 남겨두어야 할까요? 이런 디지털 영혼의 보존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빚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와 달리 삭제주의자는 데이터를 남겨두지 않고 삭제하도록 인터넷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쟁은 그리 쉽게 정리될 성질은 아니라서요. 두 그룹은 인터넷의 미래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고요. 디지털 영혼의 운명은 그룹들 간의 적정한 균형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우리의 모든 경험과 원활하게 통합됨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일상생활이 온라인으로 문서화되고 있습니다. 뉴 사이언티스트 뉴스레터에 의하면요. 미국인의 3분의 2가 개인 데이터를 어딘가에 위치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떤 서버에 저장한 반면에 거의 절반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개인이 남기는 데이터의 유용성을 이용하기 위하여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 업체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최대한 많이 저장하고자 합니다. 아마존이나 네이버 같은 업체들은 검색 요청 및 검색 기록과 같은 디지털 데이터 조각조차도 개인화된 광고로 사용하여 검색자를 광고에 타겟팅하려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죠. 비록 개인에게 이런 데이터는 적은 의미일지 몰라도요, 디지털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를 찾아내는 기술들이 발전하면서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데가 계속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해석되고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영혼 또는 죽은 디지털 자아의 관리와 수반되는 수많은 문제에 관한 중요한 논의와 필요성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정의마저도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생전에 온라인을 사용한 흔적으로 게시물, 개인 메시지 및 개인 정보를 남기고 떠납니다. 이 데이터의 소유자는 누구이며 고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 되어야 할까요? 죽음과 그로 인한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디지털 삶과 디지털 유산의 일부 요소는 시간이 흐른 후에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과학 및 기술 혁신을 포함한 문화의 지속적인 변화는요, 21세기에 남겨진 디지털 유산들이 디지털 내세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또는 법적 차원의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관리 문제는 국가의 발전 정도에 영향을 받죠. 가령 디지털 사후 세계에 대한 여러 조치들은 사람들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디지털 소유권 및 법적인 구조를 필요로 하지만요, 선진국에 비하여 개발도상국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런 문제에 취약한 편입니다. 결국 디지털 격차가 사후 세계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더욱이 이런 디지털 유산에 이미 육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나를 디지털 내세의 나로 살아가야 한다면요, 그 삶의 지속을 허락할지 그렇지 않을지의 선택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죽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